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1687만원이고요. 플러스 42만원입니다. 요즘 조금 됩니다.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주도주로 움직이니까 수익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약간씩 뭡니까, 대장주를 잘 못 잡고 옆에 걸 잡았던 건 조금 아쉽긴 한데 그건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지난주인가요? 6월 12일쯤인가 그때 1400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수익 나면서 이제 마음을 바꾼 게 1400일 때도 있었으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쉽게 말하면 지금 현 상태 같으면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1687만원이니까 1500을 빼고 나면 187만원이 지금 매수 주문이 수익이 나 있는 체결되었습니다. 상태죠. 그러니까 187만원 손실 나기 전에는 그대로 홀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풀배팅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1, 2, 3월, 4월 이럴 때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풀배팅을 잘 안 했습니다. 어느 정도 매수했다가 조금 안 좋다 싶으면 위험 관리 이렇게 해서 이제 매도를 하고 그다음부터 다시 시장이 회복이 되면 보고 또 매수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팔고 나서 이제 갭으로 떠버릴 때 추격 매수하게 되고 내려올 때 손절하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 이제 손실이 누적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이제 조금 바꾼 게 마지막 달이니까 전제가 돼야 될 건 시장이 좋다는 전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상승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6월 달에는 그래서 이제 풀배팅으로 가자 해가지고 계속 지금 풀배팅으로 잠깐 날 때쯤 돼갖고 현금이 남아 있으면 그 종목이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 빠지지 싶은 종목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풀배팅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이 좀 많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 대한 생각인데요. 간밤에 미증시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이 노예 해방의 날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오늘 휴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휴장이다 보니까 미증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요일까지 휴장이니까 휴일 앞두고 조금 이제 매도하고 싶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익 실현하고 싶은 욕망 뭐 이런 걸로 해서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도 있겠지만 7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회의 끝나고 나서 원래 2번 정도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시장에서는 2번은 좀 아닌 것 같다, 이제 1번 정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한 번이 7월 달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다가 이제 포인트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당장 7월 달에 금리 인상할 것 같다 이렇게 돼버리면 금리 인상 우려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이 하방하는 압력을 누르는 압력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올라가다가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지금 투자자들이 고민이 많다. 그러니까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으면 여기서 계속 매수해갖고 끌어올리기는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죠. 올라갔다가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다시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약간 눌리는 그런 느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지금 요것도 제가 보기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1281원이거든요. 요것도 지금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연준에서 만약에 7월달에 금리 인상을 해버리게 되면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게 달러 강세, 원화 약세 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1281, 1300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당장 오늘 거래소에서 3595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매도했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그렇게 매도를 안 한 것 같고요. 하이닉스를 조금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외국인이 현물을 3,600억 정도 매도했다는 거는 거래소가 3,600억이고 그 다음 코스닥을 2,0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하락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예를 들자면 그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끌어올리기 시작한 게 여기부터였거든요. 이날부터니까 뭐 횡보해 있는 거 빼고 치더라도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64,000원짜리가 지금 7만원대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좋아가지고 팔자는 의미보다는 그동안 이익이 많이 나 있으니까 이익을 좀 챙기자 이런 느낌으로 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3,600억, 코스닥 2,000억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지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일 가봐야 알겠죠. 근데 현재 오늘 상황으로 봤을 때 외국인 매도가 나왔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보시면 지금 그림이 딱 꺾이는 그림이 나오죠. 이거 제가 차트 쪽은 제가 신경을 안 쓰는 편인데 차트를 전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봐도 왠지 이게 올라가다가 꺾이고 올라가다 꺾였으니까 딱 상봉 느낌이 나오죠. 코스트라니 선생님 책에는 M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코스트라니 선생님이 그 차트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차트는 믿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의 차트 모양은 나도 그 신뢰하는 게 있다 이러면서 설명한 게 M자하고 W자, N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M이죠 지금. 고점에서 상봉 느낌 이럴 때는 내려갈 확률이 높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반대로 W 모양 나오는 거 보통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상바닥이라고 얘기하죠. 상바닥 그림이 나오고 나면 위쪽으로 갈 확률이 높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N자형 모양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눌림목 주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이런 N자 그림이 나왔을 때는 상승이 높더라. 이런 정도의 그림은 역N자는 또 반대겠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차트는 나도 신뢰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그 부분은 신뢰를 합니다. 차트는 저도 안 믿지만 이런 그림이 나오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안 좋은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도 한번 볼까요? 지금 딱 M자형은 아니지만 지금 그 조금씩 밀리는 느낌이죠. 여기서 이제 악재가 터지면 밑으로 쭉 이렇게 이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꺾여서 내려가는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제가 여기쯤에서부터 계속 그냥 풀배팅 고 이렇게 제가 6월달에 자신있게 배팅했던 것도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위쪽으로 가는 가능성보다는 아래쪽으로 약간 눌릴 위험성이 조금 더 크다. 요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내려갈 것 같으면 보유 종목을 다 팔고 인버스를 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인버스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종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는데 하루 200m씩 전진해가지고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 저항선을 그 방어선을 뚫고 그냥 우크라이나가 확 밀고 들어갔다 이러면 이제 판세가 확 바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예전에 람보 영화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러시아가 점령했을 시대에 람보가 거기 들어가죠. 근데 그때 보면 그 공격용 헬기 탁 떠가지고 이렇게 막 미사일 막 쏠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공군력에서 러시아가 워낙 막강하게 지금 전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 지상군의 탱크하고 이런 것들 병력은 많이 소모됐지만 공군은 그대로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군이 피해 볼 일이 없죠. 그래서 러시아 막강한 공군력으로 띄워놓고 제가 전쟁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탱크로 뜰뜰 밀고 오는 거 이거 그냥 탱크 잡는 전투기들이 비행기들이 많기 때문에요. 미국 같으면 이제 A-10 같은 이런 거는 탱크 귀신같이 잡습니다. 뭐 백발백중이죠. 그러니까 그 평지 쪽으로 노출되는 탱크를 그 전투기나 헬기나 뭐 이런 데서 탱크 잡는 어떤 그 비행기를 사용해 가지고 공격하면 못 밀고 나올 겁니다. 은평물에 매수 주문이 숨어 가지고 적군 진지로 포를 쏘고 뭐 이렇게는 되는데 밀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그게 한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뚫고 나오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봤을 때 이게 언제까지 계속 그 돈을 거기다 쏟아부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의감이 생기게 되면 미국은 벌써 의회에서 그 지원 중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종전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미 종전에 대한 이야기를 물밑에서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협상을 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뉴스에 나오겠죠. 종전 협상한다 이러면 벌써 한 90%는 종전에 대한 어떤 그 90%까지는 아니라도 한 60, 70%는 다 아웃라인 다 짰다. 상방이 다 합의 봤다. 그럼 나머지 한 30, 40% 가지고 땅을 얼마큼 미느냐 땡기느냐 뭐 평화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겠냐 요런 데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협상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하겠다는 그 종전 협상한다는 말이 나와버리는 순간에 이건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왜 이러겠죠? 예. 이게 그림상으로 봤을 땐 지수가 꺾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 변수가 없다면 지수가 하락한다 해갖고 인버스로 배팅 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보유 종목 전부 다 이익 실현해버리고 오늘같이 제가 이 수익이 났으니까요. 딱 팔고 인버스로 그냥 몰빵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건데 딱 하나 남아있는 재료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 같다는 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종전돼버리게 되면 이게 놀래가지고 또 오히려 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지금 빅 이벤트거든요. 그동안 물가가 높았다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었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결돼 버리면 전 세계 평화 모드로 조성돼 버리면 증시가 폭등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버스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전쟁이 끝나면 모르겠지만 그 외에 현 상황의 재료로 봤을 때는 위쪽으로 올라가기는 좀 벅차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이게 제 개인적인 겁니다. 인버스는 살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상승하는 우량주 쪽으로 풀배팅 해놨다가 지수가 급락하면서 하락해버리면 손실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 어제 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게 그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존의 종목들을 가지고 있고 인버스 개념의 종목을 잡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버스 개념의 종목의 대표적인 게 지금 같으면은 소금이라고 봅니다. 후쿠시마 원전 쪽에. 그러니까 보통 현재까지 인버스로 조금 길더라도 제가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인버스로 주로 작동된 게 뭐냐면 사료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해지니까 곡물 가격 급등해서 이제 지수가 밑으로 쭉 빠지면 사료 관련주가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사료가 못 올라갑니다. 곡물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밀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인버스의 종목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인버스는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소금이라고 봅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물론 지금 오늘 그 하락했는데 뭐 인버스라면서 왜 하락하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냐. 그게 아니고 오늘 하락하는 거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것도 있고 대장인 인상가가 그 대주주 매도하고 그 다음에 그거 있죠. 전환사채 물량 그 200만 주인가 300만 주인가 엄청나게 많죠. 이게 지금 1880원짜리 물량입니다. 여기에 그 전환사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전환을 시키면 사채를 전환시키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금 얘가 1800원 같으면 3600원 같으면 2배죠. 눈 깜짝하세요. 돈이 2배가 되는데 팔고 싶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파는 물량이 매물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미리 이제 못 올라가고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로 조정이지 이 자체가 인버스가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기존에 오늘 아침 제가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가장 좋은 테마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전쟁은 아직 안 끝났지만 21일부터 22일까지 영국에서 재건 회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19일이니까요. 내일 말고 모레 21일이 모레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또 생각이 너무 많은데 21일날 재건해야 한다 그러면 21일날 사면 안 됩니다. 21일날은 팔아야 돼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재건회의 한다 그러면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언제부터?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부터 움직였습니다. 근데 오늘 그 삼부토건이 상한가 들어가 버렸어요. 재건회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한가 얘가 대장이니까 제가 이해를 안 잡고 SY를 잡았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제가 가진 것도 14%는 올라갔죠.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가지고 있었던 게 덕신하우징이라든가 현대 에버다임, 도하엔지니어링, 유신, 한미글로벌 이걸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합치면 꽤 됩니다. 양이. 그래서 이 그 재건 회의를 21일날 한다 그러면 적어도 금요일날 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요일날 지금 보시면 끌어올렸죠. 끌어올려놓고 얘가 대장이니까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재건 관련주 대부분 다리 건설 쪽에 관련되는 종목들이 급등했거든요. 이게 내일까지 유효할 겁니다. 아마 내일까지는
모레부터 내일 되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20일 됐을 때 생각하면 내일 21일 날 재건회의 하니까 재건관료 사야지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올라갈 그림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저 같으면 내일 팔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21일 날 재건회의 막상 하면 그 별거 없을 겁니다. 전쟁이 끝나야 뭘 재건이 들어가는데 전쟁이 안 끝났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저건 있습니다. 종전 회의한다, 종전 협상한다 그래버리면 달라지는데, 종전 협상이라는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재건 회의한다 그래가지고 급등은 못 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아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 관련주는, 적어도 오늘 좀 팔든지, 아니면 오늘 이제 대장주가 상한가 갔으니까, 저 같으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오늘 가지고 있는 종목을 대체로 뭐 일부 이익 실현했다, 뭐 어쨌다 막 했는데, 도안지니어링 같은 이런 종목은, 좀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일 장 시작할 때 오전장부터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이익 실현을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적어도 다 팔기는 아쉽죠. 왜냐면 종전될 수 있기 때문에 다 파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 종전해버리면 또 급등하니까. 그 제가 가진 종목이 지금 보시면 SY 지금 23%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죠. 이것도 중간에 이익 실현하고 다시 사고 했기 때문에, 실제 수익은 프로테이지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제가 여기서 1920원에 샀거든요. 3920원에 사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4,000원 잡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한 250만원 되는데요. 재료 노출해갖고 다 팔아버리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죠. 전쟁이 언제든지 종전은 한다고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비중을 줄일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되면 SY를 한 50만원 정도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 유신 한미글로벌은 100만원씩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네옴시티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가져가야 됩니다. 그 다음 현대에버다임 요거는 지금 한 120만원 정도 매도해갖고 100만원 정도로 맞출 겁니다. 이 시간에도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이렇게 할 거란 얘기죠. 그 다음 도엔지니어링도 280만원이니까 한 180만원 정도 이익 실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 전쟁 관련주, 재건 관련주를 이익 실현하는 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네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했는 것 중심으로 다른 종목들은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에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얘도 뭐 별로 힘이 없었고 지금 다른 게 잘 가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돈이 재건주로 다 몰려버렸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좋게 생각했던 이 소금 관련주 보라티알이 10%나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올라갈라 그러다가 재건 관련주가 3부통은 상한가 막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이제 사람 심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담이지만 코스트라 선생님이 처음에 파리에 정권사 객장에 갔을 때 거기에 아주 좀 나이 많으신 분이 이제 코스트라 선생님이 처음 출근했을 때죠.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 조언을 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책에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은 그분이 이제 코스타니 선생님 이제 처음 이제 신병으로 딱 들어오니까 정권사 객장에서 이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저 신참 하나 들어왔다 싶어가지고 이제 조언을 해준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복의 젊은이 내가 딱 한 가지만 가르쳐 주겠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서 딴 건 볼 필요 하나도 없다. 실적이고 나발이고 뭐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보면 되는 뭘 보면 되느냐. 이 객장에서 바보가 더 많은지 주식수가 많은지 바보가 더 많은지 그것만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딱 이거 하나만 보면 거기에서 답을 찾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은 보라티알이 천일염 가격이 얼마 뜯고 이게 뭐 수익이 얼마 늘어나고 이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딱 한 가지 뭐가 필요하냐, 이 보라티알을 살려고 하는 바보하고 이 보라티알의 주식수하고를 비교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보라는 표현을 써서 좀 하긴 한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일단은 이 보라티알을 살리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그것만 맞춰내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뭔 말이냐면 오늘 보라티알이 하락한 이 부분을 혹자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천일염을 푼다 그러고 7월달에 천일염이 많이 나오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정부에서 막 하니까 천일염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다 해가지고 보라티알이 하락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왜 하락했느냐, 여기서 투자 유지된 걸리기 때문에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올라가면 투자 경고무가 단일가 지정 나오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눌렀는데 오늘 재건 관련 쪽으로 돈이 다 가니까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단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오늘 얘는 꽝이다. 왜냐면 장 초반부터 밀려버렸죠. 꽝이니까 얘는 오늘 꿈 못 깬다, 못 올라간다. 그러면
그 풀배팅 해가지고 여기다가 몰빵해 놨는데 이 그냥 계속 붙들고 시간을 허비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 팔고 손실 나더라도 손절하고 그 돈 가지고 재건 관련주 갖고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막 파니까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또 이 정도 내려오면 안 내려오지 싶었는데 막판에 가니까 재건 관련주가 더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얘는 내일도 비전 없다 그러고 던져버리고 갔다. 그러니까 팔고 싶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내려온 거지. 이 종목이 그 소금 관련해서 소금값이 갑자기 안정을 찾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결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재는 그대로인데 이 종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빠졌기 때문에 뭐야 또 잃어버렸죠. 오늘 진짜 좀 횡설수설하는데요. 그냥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요. 오늘 그 아침에 장 시작할 때 제가 뭘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성광밴드하고 삼성 MTEC을 일단 팔았습니다. 어제 시간에 걸려서 일진전기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팔았고요. 그래서 성광밴드 팔았고요. 그 다음 삼성 MTEC도 팔았습니다. 오늘 정말 두서없이 죄송합니다. 왜 팔았냐면 이 종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삼성 MTEC은 그 조선 계좌제 쪽이기 때문에 선박 엔진실에 거기에 그 단조품으로 이렇게 엔진 고정시키는 주문을 만드는 그 회사인데 전망은 좋습니다. 장기 투자하려면 조선이 저방이 살아나기 때문에 1년 뒤를 보겠다면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죠.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오늘 돈이 좀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올라갈 일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나빠서 판 게 아니고 안 올라갈 것 같아서 그냥 정리한 겁니다. 그 돈으로 딴 거 살라고 보라티아를 사고 싶어갖고 그렇게 한 겁니다. 같은 개념으로 이 성광밴드도 어제 올라가고 좋았는데 이게 오늘 또 올라가긴 좀 벅차 보였어요. 그래서 얘도 정리했고 그다음 그 일진전기 이것도 일진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진전기가 그냥 이건 왜 그러냐면 전력 수요가 급증했다. 날씨가 되게 덥죠. 그러면 이제 그 변전소 전력 확보 이렇게 하면 얘가 테마가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어 갖고 지금 이거 전기 많이 쓴다고 이 테마 들어올 그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건인데 전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쭉쭉 다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 요즘 색깔형 여기 전부 다 파는 겁니다. 덕신하우징도 팔았습니다. 이건 왜 팔았냐면 덕신하우징은 좋아요. 좋은데 제가 팔았던 이유는 뭐냐면 덕신하우징도 좋긴 하지만 얘는 데크플레이트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그래도 SY가 더 나을 것 같다. 그래 SY가 좀 많이 올라갔죠. 아침에 그러니까 비슷하게 둘이 다 얘들이 그 몇 프로더라? 한 4% 5% 움직이고 있을 때 덕신하우징을 팔았습니다. 둘 다를 가져가기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팔고 그냥 얘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14% 올라갔죠. 그래서 덕신하우징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별로 없겠다. 왜냐면 SY를 대신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덕신하우징은 파는 거고요. 그렇게 쭉 팔고 그 다음 제가 신규로 잡은 게 뭐냐면 보라티아라고 대상홀딩스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천일염 관련주를 지금 이 시점에 대상홀딩스하고 보라티알 그 다음에 인산가 시간에서 좀 올라가죠. 약간 왜 지금 소금 관련주를 왜 제가 추가로 더 잡았느냐 하면 인상가는 제가 여기서 잘 잡아가지고 여기쯤에선가 잡아가지고 여기 올라가서 시간에 하한가 나올 때 이때 300만원 가지고 있다가 200만원을 이익 실현을 했었어요. 하고 100만원을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거의 제 매수가까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왔는데 여기다 줄 거 놓고 이 줄에서 지금 오늘 추가로 더 잡은 이유는 인상가를 오늘 지금 160만원 정도 더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에서 200만원 팔았으니까 밑에서도 200만원 다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다 내려왔다 생각한 겁니다. 왜 내렸다고 생각하냐면 이 가격일 때 이 줄 꺼놓은 자리가 10% 하락자리고요. 여기 꺼놓은 이 자리가 20% 하락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한 20% 정도 빠지면 빠질 만큼 빠졌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가 죽었다면 정리하는 게 맞겠죠. 근데 천일염 테마가 후쿠시마 관련한 테마가 살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추가 매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라티알은 좋게 봤는데 하락할 때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 쭉 빠지길래 여기서부터 잡기 시작했는데 잡고 해가지고 얘를 300만원을 잡았어요. 지금 보라티알을 잡았는데 계속 밀려가지고 지금 현재 3.85% 해가지고 손실이 12만원입니다. 그것도 이거
좀 일부 정리해갖고 이 정도니까 오늘 엄청나게 손실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만 원치를 추가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대상홀딩스 100만 원 잡았습니다. 추가로 신규로 잡았습니다. 왜 잡았느냐? 그 후쿠시마 원전수를 이제 방류하느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일본 국민의 60%가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방류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본 사람은 잘은 모르지만 일본 그 국민들 특징이 전체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는 그런 문화일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광우병이든 뭐 후쿠시마 오염수든 뭐가 나오면 개인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먹거리, 우리 소금인데 이렇게 하고 시위를 해갖고 그 반정부 시위를 하더라도 정권을 엎어본 아니더라도 그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국민이 개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 이전에 국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프로테이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80%가 반대하고 일본은 60%가 찬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는 일본에서 방류하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반대를 안 하면 방류를 할 것 같습니다. 그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그 탱크에 지금 꽉 찼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가 탱크의 그 한계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있으면 후쿠시마 그 원자력 그 원전의 그 바닥이 지금 녹아가지고 그 뭐죠 그 원전의 그 뭐죠 그 원자 그 봉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녹아가지고 바닥이 지금 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지금 빨리 탱크를 안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빵꾸 나갖고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지금 이제까지 계속 그 정유한다고 막 물 그 뭡니까 이렇게 정유 가공해놨는데 이제 그 뭡니까 원자력 그 부분 세슘이고 뭐고 제거한다고 열심히 해갖고 정리해놨는데 그게 만약에 탱크 터져갖고 밀려들어 버리면 다 꽝돼버릴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죽도 밥도 안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제가 봤을 때는 7월 중순에는 방류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안 하더라도 내년 2월달까지는 2월까지 한계니까 방류할 겁니다. 그럼 방류는 분명히 하는데 그럼 방류하면은 일어나는 일 중에 소금은 어떻게 될 거냐는 부분인데요. 정부에서 주말 동안에 뭐가 나왔냐면 소금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뭐 이래 되면 정부에서 다 사가지고 그 정부에서 이제 그 손실 보더라도 낮은 가격으로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월달 되면 햇소금이 나오니까 6월달에 그 날씨가 좋아가지고 소금을 많이 지금 해놨답니다. 해놔갖고 이제 창고에 그 물뚝 떨어지는 이제 소금 말리고 있겠죠. 근데 이걸 7월달 되면 방출하니까 소금 가격 그때 되면 내려온다. 그러니까 7월달에 소금 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 전혀 효과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금 나오는 소금은 괜찮지만 7월 중순에 오염수 그 방류해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생산되는 소금은 아무도 안 사 먹을 거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 신경 안 쓰고 써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요가 확 줄어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생산되는 소금은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뭐가 가치 있느냐? 지금 날짜 지나갖고 창고에 지금 그 보관해놓은 도매상에서 안 풀고 그냥 사재기에 해놨는 그 소금이 진짜 소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 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7월달에 생산된 뭐 후쿠시마 오염수를 7월 중순에 방류했다 그러면 8월달쯤 돼가지고 8월달에 생산된 날짜 찍힌 소금은 안 사 먹을 거란 얘기죠. 그때부터는 소금 회사들이 문 닫을 겁니다. 아마 안 팔려가지고 이게 이제 그 지금은 그 풍기현상이지만 정작 그 염전에 있는 소금 회사들은 앞으로 방류해보고 나면은 그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그 신한 염전 가지고 있다 이거 해서 관련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방류한 이후에 어떻게 되겠냐 여기다가 맞춰놓는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산가를 왜 좋게 보느냐면 주겸입니다. 9번 굽는 주겸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겸이 가격이 비쌀 거예요. 일반 소금보다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방류되고 나서 소금이 풍기현상이 생기면 천일염이고 뭐고 날짜 지난 거 찾다 보면 이제 집에서 뭐 양념 같은 거 하다못해 계란을 삶아가지고 소금 찍어 먹으려고 딱 했을 때 이 날짜 그 최근 거는 안 사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럼 시간 날짜가 이전인 소금들을 막 찾다 보면 주금 같은 게 있는 게 엄청나게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9번 구웠다는 요것도 약간 안심을 주는 것 같고 지금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주겸 만드는 것 같으면 적어도 지금 소금을 창고에 엄청나게 많이 사놨을 겁니다. 그게 있어야 저걸 하니까 만드니까. 그리고 소금이 지금 계속 확보를 할 겁니다. 앞으로 확보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주겸이기 때문에 얘는 괜찮지 않겠느냐. 딴 거보다 가격이 지금 저렴하니까. 그래서 얘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6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보라티아를 그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얘는 저 유럽 쪽에서 수입해 옵니다, 소금을. 그래서 방류하고 나면 오히려 인기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류하고 나면, 지금 오늘 보시면 동원수산 같은 종목들이 살짝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식품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CJ 시푸드 같은 연적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라티알도 마찬가지로 유럽 쪽에서 식품을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수입산을 많이 먹게 됐을 경우에 엄청난 이익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려오면 사겠다 싶어서 샀는데 너무 일찍부터 사기 시작해갖고 현재 손실이 좀 생기긴 합니다. 근데 3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7월 중순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적어도 2배는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잡은 겁니다. 그 다음 저 대상홀딩스 잡았는데요. 이거는 왜 잡았냐면, 아침에 그 집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천일염을 한 포 사놨어요. 김장해야 되니까. 미리, 오르기 전에 미리 잘 사놨습니다. 사놨는데, 오늘 뭐라냐면, 젓갈을 사러 가야 되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다음은 젓갈이죠. 왜냐하면 젓갈 만드는 게 소금 넣어갖고 하기 때문에, 이거 방해보고 나면, 그때부터 만드는 젓갈은 찝찝하고 안 사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젓갈이라든가 된장이라든가 뭐 이런 소금을 사용하는 그런 가공식품 쪽이 또 풍기현상이 나지 않을까. 그게 사람들이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 뭐 예를 들어 젓갈이라고 가정하자면 젓갈 날짜 보고 유통기한 보고 싱싱한 거 새 거 살리는 게 아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기 이전 날짜 거 살려고 막 몰려갈 것 같아요. 서로 살려고. 그럼 또 매대가 텅텅 비는 이런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대상홀딩스를 1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인상가 100만 원 가지고 있었는 데서 오늘 보라티아라고 대상홀딩스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먹힐 것 같아요. 재건 관련주가 먹힐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 지나고 나서 모레 되면 재건 관련주는 이제 재료 노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때 사람들은 재건 회의한다 그러면 살려고 들을 건데 그때 세력들은 팔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 일단 재건 관련주를 다 팔고 그 다음 상황 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종목 쪽으로 소금하고 그다음 요번에는 저 식품 쪽에 뭐 이런 동원수산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사사사 돌리죠. 참치도 앞으로 많이 사재기 할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고등어를 못 사 먹으니까 이게라도 먹자 이런 느낌. 뭐 이렇게 해서 뭐 대상홀딩스라든가 샘표 식품 요것도 나름 괜찮을 것 같고요. 조정 지금 받고 있으니까 샘표식품 요것도 간장하고 뭐 이런 쪽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내일은 이쪽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자 대충 요 정도고요. 그 다음 금요일 영상에 목표 주가는 설정하시는 거죠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제가 왜 그 질문이 나왔냐면 저는 매수할 때 이 종목을 얼마에 사고 손절선 얼마고 지정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SI 매수할 때도 제가 3,920원에 매수를 했지만 얼마 빠지면 손절해야지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해서는 안 잡거든요. 근데 그럼 손절선이 없으면 목표 주가는 없느냐가 이제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럼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목표 주가가 없는가 싶어 생각해 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SI를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살 때는 5,000원은 넘어가겠지가 제 목표입니다. 그냥 5,000원 넘어가면 5,000원 되면 팔아야지가 아니고 5,000원은 넘어갈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금요일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데 오늘 만약 올라가면 얼마 되면 팔아야지. 이거 지금 보시면 이 정고점이 여기니까 5,280원 5,280원 되면 팔아야지 이렇게 목표 주가를 가격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올라갈 때는 목표가 없습니다. 위쪽으로는 무한대입니다. 이게 뭐 계속 올라가가지고 뭐 10,000원, 20,000원 가더라도 갈 수 있는 거고 얼마까지 갈지는 알 수 없죠. 무슨 재료 터져가지고 예를 들어갖고 이거 만약 재건 관련 뭐 하는데 우크라이나하고 MOU 체결했는데 현지 공장을 짓기로 했다 이래버리면 점으로 날아간다는 거죠. 삼부토건이 MOU 몇 건 터지고 나서 지금 막 날아가고 있듯이 SY도 현지에 있는 회사하고 MOU 체결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공장을 짓기로 했다 하는 순간에 복급식은 점으로 날아가겠죠. 그때는. 그래서 위로 목표 설정은 없습니다. 단 저거는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내일 됐을 경우에 그죠. 내일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면 내일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좀 이익 실현하는 타임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삼부토건이 상한가 갔는데 또 상한가 갈 리는 없을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익 실현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 매도 가격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대체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봅니다. 주봉을 찍어가지고 봅니다. 주봉 보면 이 옛날에 2020년 이때 올라간 이거는 좀 세월이 너무 흘렀죠. 그래서 가까운 작년부터 해서 쭉 보면 고점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면 어디 기준선이 잘 없습니다. 만약에 딴 거를 보자면 도화 엔지니어링이다 이러면 자, 제가 내일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 그러면 대충 저는 이익 실현을 여기쯤에서 할 것 같아요. 여기 정도 선에서 1차로 일부 이익 실현을 잡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쪽에 요 가격보다 위에 있는 가격 보면 여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몰려 있죠. 그러니까 그 바꿔 말하면 단기적으로 내가 팔고 싶으면 여기가 일단 목표치가 되는 거죠. 1차적인. 그게 일부를 비중 줄이겠다 생각했으면 여기에 일부 이익 실현 매도 그 주문 넣고 안 되면 이제 바꿔야 되겠지만 일단 그 내일 아침 되면 제가 287만 원이면 180만 원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80, 그 다음에 뭐 여기서 50, 여기서 50 이렇게 해갖고 180을 매도 주문을 딱 넣어 놓으면 걸리면 좋은 거고 안 걸리면 또 할 수 없이 그냥 장 끝날 때 되면 또 낮춰서 팔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목표 주가로 미리 매수하면서 현 시점에서 내가 얼마 가면 팔아야지 이게 아니고 그 재건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내일 되면 꺾일 것 같으니까 내일은 좀 비중을 줄여야지라는 생각을 딱 하고 나서 얼마에 팔까 그러고 나서 보는 금액이 대충 여기 정도부터 이제 요렇게 이제 저걸 하겠죠. 여기까지 가는 건 솔직히 오바입니다. 여기까지 못 올라갈 겁니다. 매물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심리에 여기서 물려가지고 아직 안 팔고서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서 만원대에 물렸는데 쑥 빠져버려갖고 지금 못 팔았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못 파는 사람들은 만원 오기만 해라 내가 팔겠다 그러고 여기 오면 주문 넣을 겁니다. 아마 장 시작하기 전에 만원에다가 매도 주문 본전이잖아요. 와 내가 진짜 한 달 1, 2, 3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죠. 1, 2, 3, 4, 5, 6, 7 와 7개월 동안 내가 참아갖고 본전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물량 다 먹고 올리려면 엄청난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쉽게 못 올라간다 그까지. 그래서 그 내일 아침 되면 제가 주문을 거의 그렇게 할 겁니다. 180만 원 팔 것 같으면 여기다가 50 팔고 여기다가 50 팔고 여기다가 80 팔고 뭐 이렇게 하거나 여기 50, 80, 뭐 50 이렇게 해갖고 180만 원 주문 딱 넣어놓죠. 그럼 재료 투자가 쭉 올라가면 따라 체결되겠죠.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있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속세 관련한 재료가 그 게시판에 보니까 6월 20일까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SY 같은 게 10몇 프로씩 올라가는데 도화엔지니어링은 그 우크라이나 재건의 거의 대장격인 종목이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도 거의 뭐 4.8% 올라가는데 도화엔지니어링이 지금 2%도 채 못 갔죠. 유신이 지금 6.65% 나갔는데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못 간 이유가 대충 보면 내일까지가 상속세 그 계산하는 그 날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상속된 날로부터 뒤로 6개월이기 때문에. 그럼 만약 그게 맞다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맞다면 내일까지는 자꾸 눌러갖고 못 올라가게 할 거라는 얘기죠. 실제로 내일 급등해도 두 달치 평균 내면 내일 하루 올라가는 거는 평균이 함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안 될 겁니다. 단지 사람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오늘은 굳이 올리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적어도 내일 장 끝나고 나서 시간에부터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도화엔지니어링 같으면 내일 장중에 안 팔고 요건 상속세분의 재료가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시간에 거래해서 팔아야 되겠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잡는 거지 매수하면서 얼마까지 가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요.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